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책보에서 딴치고 트리비스입니다. 제가 헛짓만 안 했어도 그랜저를 샀을 거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준선 대시보드용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그것입니다. 그냥 테이블에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제 차에 직접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준선 대시보드용 내비게이션은 어느 정도 뷰가 나오고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 차에는 이미 백미러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구매 가격만큼 이상 매립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를 했는데요. 자, 이 백미러 내비게이션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준선 대시보드용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설치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 차에만 지금 IT 기기가 몇 개가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시보드용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설치가 간단합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를 연결한다고 하면은 전문 카센터나 내비게이션 매립 업체로 방문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이미 백미러에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후방 카메라만 연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인이 손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 준 다음에 본인이 부착하고 싶어 하는 위치에다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특히 화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운전자 쪽에 좀 맞춰서 접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이와 같이 분리가 됩니다. 하단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했다가 혹시 데이터 업데이트와 같이 분리를 해야 될 경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대시보드 자체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IT 기기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을 경우에는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대시보드 밑쪽에 넣어두시는 것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준선 대시보드용 내비게이션에 제가 기존에 매립했던 백미러 내비게이션 케이블 그대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왜냐? 이거 매립하는 데만 한 돈 1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자 기존에 연결했던 선을 그대로 연결해봤습니다. GPS 신호는 11개 포인트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옆에 있는 나침판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는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후방 기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기어. 사운드가 좀 찢어진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좀 줄이면 가능할 거예요. 이와 같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화면이 와일드하게 넓다 보니까는 약간 좀 늘린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차 라인 역시 좌우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한데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정면 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바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는 어느 정도로 작동할까요? 블랙박스를 켜본 결과 대시보드용 내비게이션 눈높이에 맞게 블랙박스가 작동하다 보니까는 대시보드 위에 차량용 장식품이 있거나 그 외 다른 제품들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블랙박스가 가려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히려 백미러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뷰를 촬영할 수 있었지만은 이건 좀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전 후방 백미러 내비게이션과 비교했을 때 해상도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은 이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은 대시보드용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걸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M 발사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차량용 라디오와 주파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02.7에 맞췄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차량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감상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인터넷이 연결이 됐는지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테스트할 땐 됐는데요. 막상 가지고 나와서 설치를 해보니까는 유심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3G로만 뜨고 LTE를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 제품은 LTE를 지원을 하는 제품인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에 테더링을 걸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비의 카레가 좋아 틀어줘. 어비의 카레가 좋아를 재생할게요.
네, 이처럼 클로바와 연동을 해서 음성 명령을 사용해 음악을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으로 안내해줘. 일단 보기에는 백미러 내비게이션보다는 그냥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훨씬 보기가 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500m 남양주시청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합니다. 아무래도 운전자의 시야가 밑에 있다 보니까는 보기가 좀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백미러 내비게이션에 비해서는 시선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지도를 볼 때.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블랙박스를 촬영할 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전혀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미러 내비게이션과 대시보드 내비게이션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TE 모듈이 탑재된 제품을 굳이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구매를 했는데 LTE 통신이 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설정 값을 아무리 변경을 해도 3G로는 인식하는데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을 해서 기기 등록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따라서 굳이 LTE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와이파이 전용 모델을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테더링을 걸어서 사용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카카오 내비게이션, 네이버 지도도 가능했고, 그리고 댓글로 안 사실이지만은 T맵 역시 APK를 추출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글 스토어에서 지원하는 모든 내비게이션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사용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는 와이파이 테더링을 걸어서 이렇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폰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란 태블릿, 화면 비율이 길기 때문에 화면 자체를 풀로 채우지는 못하는 단점은 있긴 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준선 대시보드용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랄까 좀 깔끔한 디자인, 거기다 분리도 되고, 그리고 백미러 스마트 내비게이션에 비해서는 시야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명확히 있는 제품 같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내 스마트폰 올려놓고 내비게이션을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고 트리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